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태풍이 불어서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떨어졌습니다. 다 망연자실에 있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그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거센 비바람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행운의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입시철이라 이 합격의 사과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강연 백도시 시작합니다. 금융계 CEO 출신 노후설계 전문가 강창희. 1975년 연수차 떠난 일본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분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약간의 막일인데 또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고 하는 게 저로서는 그 당시에 충격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저런 식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후 금융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 지금 우리나라의 70~80%는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요. 과다한 교육비, 과다한 결혼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는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죠.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살아야 된다.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하라. 강창희 씨를 소개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40년 넘게 종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여러 일을 하셨는데 증권사 임원도 하셨고 또 투자운용회사의 대표이사도 지내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지금 50, 60대가 나중에는 은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예, 이대로 대책 없이 갔다가는 5060 세대 중에서 한 60% 정도가 월 94만 원 이하로 사는 은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강연하실 그 주제가요.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얘기 같긴 한데 자식을 잘 키우면 나중에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처럼 하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식에게 너무 돈을 쏟으면 자식의 장래에도 문제가 되고 본인의 노후 준비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을 쏟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 자식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늘 특히 50, 60대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다. 이 강연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저는 금융투자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자산운용사의 사장도 해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노후 설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년에 제 나이가 만 66세인데 할 만큼 일도 했고 또 먹고 살 만큼도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욕심 많게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수명이 70세, 80세이던 시절에는 공부를 해서 또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10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됐는데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 공부를 해서 일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런 그 순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0세 시대에 앞으로 현명하게 노후 설계, 노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8년 전인데 1975년에 저는 그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업무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를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가 앉아서 주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현역 시절에는 기업의 간부도 했고 또 공무원도 했던 분이라는데 그 당시에 시간당 우리 돈으로 6,000원, 7,000원 정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970년대 중반에 저는 그 일본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구나. 또 나이 들어서 일을 하려면 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높은 자리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060 세대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2% 정도가 교육비를 너무나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기 퇴직합니다. 또 금리는 2%대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42% 정도가 은퇴 빈곤층이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은퇴 빈곤층이 뭐냐? 부부 월 생활비가 94만 원 이하로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녀 결혼 비용을 또 과다하게 쓰게 되면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이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식들에게 이렇게 돈을 퍼붓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개 자녀들을 독립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엄청난 사교육비, 등록금, 그 다음에 스펙 쌓는 비용, 유학 가면 유학비, 결혼 비용, 이거 다 대주고 나면 노후 자금은 남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된 외손녀가 있습니다. 이 외손녀가 유치원 다니던 때 제 딸이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덜컥 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너 정신이냐? 그랬더니 제 딸이 실실 웃으면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심을 하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다.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제 딸이 그 편지를 보고 울상을 하면서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다행이지요. 요즘은 그때 자기를 말려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녀 교육비 다음에는 결혼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은, 우리 딸은 남들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체면 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결혼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 비용까지 쓰게 되면은 17% 추가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자녀 결혼에 지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 자녀들의 먼 장래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건가? 오히려 이 자립정신을 해친 것은 아닌가? 지금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돈을 빌려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이 사돈 내 폼도 나고 재테크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솔직히 남말할 거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될 무렵에 제 아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겁니다. 왜 큰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야 아들이 사회가 와서 자고 간다는 겁니다. 안 자고 갑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못하면 대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35년이 되면 70% 정도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가면 대형 아파트가 어떻게 될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식들 결혼이라든지 자식들을 키워만 놓으면 이제 문제는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성인 자녀 리스크는 더 무섭습니다. 이 장성한 아들이, 장성한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와서 손을 벌리면 우리나라 정서상 도와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들어가는 돈은 더 큽니다. 이것을 저는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방도시에 70대 노부부가 계십니다. 이 건설업 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노부부는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더니 어느 날 유학을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 유학비가 엄청납니다. 그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해서 건설업을 다시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갖고 있는 노후 자금을 다 버렸습니다. 잃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딴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금융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해외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업계가 불황이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몇 달 지나서 취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약 취직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100살의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봐야 그 자식은 70살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신세를 안 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이나 고향의 땅을 과감하게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얼마씩 생활비를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자녀에게 비정하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이 부모는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먼 장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100세 시대에는 허드렛 일이라도 뭔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주위에서 보면 자기 형편에 맞게 체면을 버리고 이 허드렛 일이라도 좋다.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인데 지금 퇴직을 하고 어느 유원지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무역회사 사장을 한 분인데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 택배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법니다. 지금 이 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세금 떼가 나면 2%밖에 안 됩니다. 이 저금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는 종이를 주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정기예금 2억 원이 쉽습니까?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의 근로소득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근로소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노후설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번역을 하든지 폐유지를 줍든지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는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 자식이 부모의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은 평균 5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이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100세 시대에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의 노후는
우리들 부모의 노후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노후 설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의 장래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식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현명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자식 걱정 없이 지금 노후 대비는 다 해놓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저도 자식들이 걱정이 많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저는 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 맞춰 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고요. 예.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 네. 막 이 정도가 좀 준비라면 준비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네. 몇 억 정도가 있으면은 노후 걱정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는 그 언론인들을 만날 때마다 네. 그 몇 억이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제발 좀 그런 거 쓰지 마라. 아, 몇 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속만 터지죠. 네. 오히려 저는 맞춰 사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시골과 도시가 다르고요. 네. 형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몇 억만을 목표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돈 한꺼번에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남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네.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자, 이제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버튼 손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으신 그 강연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강창희 씨의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다.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자, 공감 온도. 오늘 유익한 말씀 들었는데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94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